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다만 이 전날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러셀 2000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26일에 있을 PC 지수 기록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페드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까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금리 인하의 훈풍이 3대 지수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의 랠리에 동참하게 한 가운데 과연 지난 금요일 이 3대 지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까지 여전히 금리 인하 지난 17일에 이루어졌었지만 이틀 연속 뉴욕 증시에서는 그로 인한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7% 지난 금요일 46,300선을 막 돌파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도 0.72% 올랐습니다. 이날 애플이 3%대 강세 보여줬었고 테슬라도 2% 이상 뛰어오르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또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이날 0.5%가량 이 상승 이어가게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서 네이션 와일드의 마크 해킷이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 이 역사적으로 9월 달이 상당히 약세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 시장은 그 패턴에서 벗어났다. 벌써 9월도 이제 3분의 2가량이 지났으니까요. 더욱더 한층 9월 강세장에 대한 이런 희망감이 더욱 커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날 시장을 움직인 주요 3개 이슈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이 시장에 가장 큰 활기를 불어넣었었던 건 역시나 이날도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온기가 감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그 전주의 월요일만큼 굉장히 강한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였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면서 자신의 SNS에 관련 소회를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이 무역과 펜타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틱톡 매각 등의 다양한 주제에서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진전을 이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 주석과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죠.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직접 회동하는 데 동의했다라면서 이 성공적인 소회를 전했습니다. 또 내년 초에 직접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투심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고요. 또 두 번째로 이날은요 역대 최대 규모의 이 변동성이 발생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이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이 개별 주식의 옵션 이렇게 세 가지의 파생 상품들의 만긴 날이 동시에 겹치는 날을 우리가 이른바 세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세마녀의 날에는요 거래자들이 기존의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변동성도 커질 텐데 이날 만기가 다가온 계약 우리가 적게 잡아도 5조 달러 규모고요. 최대 6조 3천억 달러의 만기 이런 채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게 증시에는 플러스가 됐는데 장 후반 들어서 하락 방어 성향의 거래들이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 3대 지수는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애플이 3.2% 상승했습니다. 이 JP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이어서 신형 아이폰이 전 세계 중국과 미국의 출시를 앞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기 인파, 줄이 길게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포착이 됐는데 여전히 아이폰 27에 대한 기대감 강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도 2.2% 상승했는데요. 이 베어드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었고요. 장 막판 들어서 오라클도 4%대
이상까지 이 상승폭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라클이 메타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이 장 후반에 활기를 더했는데 이번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메타가 이 오라클의 AI 인프라를 통해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또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이 밤사이의 자금들, 지난 금요일에 시장 속의 자금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큰 폭으로 빠졌던 업종은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기술주들이 여전히 강세 보였던 와중에 애플이 3.2% 역시나 독보적인 상승 보였고요. 테슬라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86%, 또 이어서 구글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0.24%, 요즘 들어서 약간은 좀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엔비디아입니다. 특히 눈에 띄게 뭔가 하락하는 섹터라고 하자면요. 약간 좀 장비주들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고 또 마이크론 이날은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국제유가가 소폭 약간은 흔들리게 되면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도 약간은 빨간불 켰지만요. 전반적으로는 견조한 흐름들이 강했고요. 이어서 특징주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오늘 하루에만 3번 언급을 드리는 애플 벌써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우선은 JP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과 더불어서 이 아이폰이 출시 첫날부터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사진까지 다시 한번 투심을 뜨겁게 달궜고요. 거기에 더해서 애플이 이 공급업체에 아이폰 17의 일반 모델 생산량을 최소 30% 이상 늘리라고 요청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이 애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줬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 테슬라, 베어드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이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하면서 2%대 강세 보였는데요. 이 베어드가 보고서를 내고 테슬라가 AI의 선도주자라면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테슬라의 이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뭐 저희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월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테슬라를 더 이상 차량 기업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제 테슬라의 미래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달려 있는데 투자자들 역시 여기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베어드가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고요. 또 머스크 CEO에게 최근 제안된 이 1조 달러의 급여 패키지 역시 테슬라의 주가 상승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오라클은 메타와의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이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작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 또 수급적인 부문에서도 이날 거래량이 폭증을 한 것이 오히려 오라클의 주가를 상승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추가적인 M7 특징주 상황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는 이날 0.2%, 다른 M7들이 일제히 1%에서 많게는 3%대 상승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상승폭을 제한시킨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엔비디아의 이전에는 좀 경쟁자로 꼽혔는데 요즘에는 아니죠. 이 딥시크가 AI 훈련에 고작 29만 4천억 달러, 그러니까 30만 달러가 채 되지 않게 소요가 됐다라면서 네이처지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그런 영향은 있었지만요. 이전과 같은 하락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보합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딥시크가 초기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전과 같은 그런 흔들림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엔비디아였고요. 이어서 구글도 1.15%, 1%대 상승 보였습니다. 이 구글 크롬에 AI 제미나이를 통합한다고 발표하면서 검색 시장에서 1위, 이 점유율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분석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약 2%, 거의 1.86% 상승 보였는데 가장 큰 소식은요. 이 3년 동안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위스콘신주의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엑스박스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 역시 매출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원전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유스케일 파워가 22%
22.69%, 오클로가 약 28%, 거의 30%에 달하는 그런 폭등세 보였고요. 또 이런 센트러스 에너지와 같은 전력주들 역시 12%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AI와 데이터 센터에 폭증하는 이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대규모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점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았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이날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주들 순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나 공동 창업자가요, 향후 5년 내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에 벅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리게티 컴퓨팅이 15% 올랐고요. D-Wave 퀀텀도 약 12%, 퀀텀 컴퓨팅 역시 26%대 강세 보였고, 거기에 더해서 이 양자 암호 관련해서 우려를 좀 표명했습니다. 보안 관련한 문제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관련해서 이 양자 암호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으로 매기가 돌았고요. 다음으로 주요 매크로 지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1.4%가량 내렸습니다. 이날은 이 공급 우려가 좀 더 공급 우려보다는 이 공급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데요. 잠시 후 뒤쪽에 있는 매크로 지표에서 자세한 이슈 보도록 하겠고요. 국제유가는 1.4% 약간 진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전히 62달러에서 63달러 박스권 안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국제유가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자그마치 1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399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단 현재까지 1원을 1,400원까지 남겨두고 있는데 우선 3거래일 연속 지난 금요일까지 강달러 현상이 유지가 됐습니다.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달러가 여타 환율 대비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유로존의 재정적자 위기가 부각이 되고 있죠. 이 문제가 현재 원달러 환율까지 상방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0.2%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횡보해가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요. 이 11만 6천 달러 선이 단기적으로는 약간 저항선으로 현재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0.75% 다시 한번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재정 위기가 심화된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 0.6bp, 미국채 2년물 약 3bp가량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이 회의별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연준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이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연내 2회 추가 인하가 가장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그럼 지난 금요일 어떤 매크로 지표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베이커 휴즈 총 시추기수 542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미국의 에너지 서비스 기업 베이커 휴즈가 매주마다 발표하는 지표인데 이 북미 지역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시추 장비 대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보시자면 이 직전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는 3대의 장비가 더 가동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한마디로 이 원유에 대한 단기적인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국제유가 하방 압력을 받은 거고요.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시각으로 밤 9시에 통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 주석과의 통화가 매우 좋았고 또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틱톡 거래를 승인을 했는데 이 틱톡 거래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또 투자자들이 현재 거기에 관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틱톡 거래에 추가적으로 몇 개의 기업들이 함께 더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제도를 개편하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우선 투자 이민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골드 카드를 신설을 했고요. 우리 미국에 거액의 투자를 한다면 우리 국적을 주겠다, 시민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거기에 더해서 H-1B 비자를 개편했는데 여기에 이제 취업 비자에 대한 수수료가 연간 10만 달러까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간의 이민 기조와 맞게 이민에 대한 그런 허들이 훨씬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 틱톡 거래 관련해서 이 오라클과 델, 폭스까지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또 방금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틱톡 이사회 7석 중에 6석이 이 미국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추가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테슬라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우선 이 악재와 호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 테슬라가 악재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FSD 기능 관련해서 처음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더 메이징 뉴스의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중국 테슬라 차주 7명이 이 FSD 기능과 관련해서 테슬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라는 내용 이제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구매 이후에야 이 차량의 하드웨어 한계로 인해서 FSD 기능이 광고만큼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 이번 소송이 중요한 점은요. 중국에서 이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 기능 관련해서 첫 번째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현재 베이징 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호재도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 테슬라가 애리조나주에서 안전요원을 동승시킨 자율주행차 테스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이 저번에 텍사스와 네바다주에 이어서 또 애리조나주까지 세 번째 테스트 승인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한 가지씩 더해진 테슬라 이슈 그리고 더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요. 정말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자면 월요일만 하더라도 윌리엄스, 무살렘, 해맥, 박힌 총재 그리고 미란 이사까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9월 23일 우리 시각으로 약 새벽 1시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계속해서 주목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수요일과 이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발언들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매크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에 예정된 8월 PCE 가격 지수 여기에서 관련된 물가 관련 지표들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목요일에 2분기 실질 GDP 성장률까지 반드시 이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좀 상쇄해 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PCE 가격 지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9월 미시간대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소비 심리 데이터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있을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